네, 안녕하세요. 사람사랑유학원 대표 이순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킹스 칼리지에서 개발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이 개발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국제 개발학, 그다음에 국제 정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킹스 칼리지 지금 2학년 윤서연이고요. 전공은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 개발학이에요. 이렇게 5가지 세션으로 나눠서 이번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 킹스 칼리지 런던이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는 뭘 배우는지, 또 어떻게 배우는지, 뭐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런 걸 전달 드릴 거고, 다음에는 유카스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우리 학과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뭘 챙겨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런던 생활은 어떤지도 조금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에는 Q&A 세션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킹스 칼리지는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우는 대학 중 하나인데요. 어, 옥스퍼드, 캠브리지, 런던 이렇게 세 곳이 영국 교육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이 골든 트라이앵글에 속한 연구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학교를 이렇게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묶어서 불러요. 킹스 칼리지가 연구나 학생들 개발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거를 뜻할 수 있겠죠. 또 이게 킹스 칼리지가 캠퍼스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이제 런던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서 대학가랑 굉장히 가까워요. 또 이 인프라가 많이 몰려 있어서 생활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 다음은 이제 동아리도 400개가 넘게 개설이 돼 있어요. 이 400개 중 한 개는 자기의 관심사에 맞는 곳일 테니까 이런 곳 하나 가입하셔서 CV도 채우고 다른 과 학생들과 교류도 하면서 인맥도 쌓아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12명의 노벨 수상자가 나온 학교예요. 교수님 중에는 14명이나 노벨 수상 경력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티칭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음, 음. 다음 페이지. 그래요. 혹시 센 학생 여기 다니면서 그 교수 네. 레벨이라든지 학교가 진짜 많이 서포트 해준다든지 뭐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때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특히 아카데믹 관련된 부분에서는 교수님들이 정말 열정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수업도 되게 흥미롭고 음, 찾아가서 질문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음, 막 이것저것 다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음.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럼. 혹시 런던대잖아요. 런던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국제관계학이라든지 개발학이면 LSE도 유명하고 UCL도 있고 뭐 이런 음. 학교하고 뭔가 협력이라든지 도서관을 사용한다든지 리서치 공유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런던 대학교라는 큰 그룹이 있고 그 밑에 뭐 LSE LSE가 있는지 확실치 않네요. 아무튼 킹스 칼리지, UCL, 퀸 메리 뭐 이런 학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의 도서관이 또 따로 있어요. 킹스 칼리지 런던도 따로 있고. 그래서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모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도서관이고 킹스 칼리지 런던 학생들과 공부하고 싶다 하면 킹스 칼리지 런던의 도서관을 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캠퍼스 위치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킹스 칼리지의 주력 캠퍼스예요. 대부분의 과들이 여기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점 2개가 이제 스트랜드 캠퍼스예요. 여기서는 이제 문과 학생들이 주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조금 오른쪽으로 비껴나가서 있는 저 네모 점이 모원 라이브러리라고 킹스 칼리지의 메인 도서관이에요. 다들 여기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워털로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도 도서관이 있고요. 모험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룸이 따로 마련돼 있고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워털로 캠퍼스, 세인트 토마스 캠퍼스, 덴마키일이나 그 옆에 있는 가이스 캠퍼스는 이공계 쪽이나 아니면은 메디슨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캠퍼스예요. 그래서 내가 문과다 하면은 이제 스트랜드 캠퍼스로 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혹가다 워털루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로나 랭귀지 모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지만 요게 주 활동 범위가 되실 거고, 근데 요 까만 점이 런던 중심가예요. 보시면은 그럼 우리 스트랜드 캠퍼스와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문화생활도 많이 즐길 수 있고 굉장히 활기찬 도시를 느끼실 수 있어요. 혹시 예를 들면 캠퍼스에서 예를 들면 스트랜드 캠퍼스에서 워털루 캠퍼스까지 학생들은 주로 걸어서 가나요? 네. 그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게 런던이 중심가가 작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스트랜드에서 워털루 캠퍼스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 음, 같아요. 네, 이제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가 무슨 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조금 생소한 학과잖아요. 한국에선 많지도 않고, 그리고 킹스 칼리지 외에는 제가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를 지원하는 학교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과인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밑에 러닝 objective를 한번 읽어주세요. 요게, 제가 봤을 때 저희 학과가 답하려고 하는 세 가지 메인 질문이에요. 음, 국제 관계에서의 경제 불평등은 왜 생기는가? 그리고 지역별 편차는 왜 심해지는가? 또 이 두 개의 원인을 분석해서 개발도상국 혹은 좀 처지는 지역들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요게 이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선 학생은 이 질문에 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에 왜 관심이 있었어요? 아,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왜 유럽은 아메리카를 침공할 수 있었을까? 왜 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인류 문명이 시작했는데, 한쪽은 빠르게 디벨롭되고, 한쪽은 좀 느리게 디벨롭된 거지? 이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개발도상국들한테 그 에이드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민성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음,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닫게 됐어요. 공부는 재미있어요? 저는 제 적성에 맞기 때문에 네, 음, 좋습니다. 말씀드린 그 마지막 포인트 있잖아요.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지식을 쌓아요. 첫 번째가 economics 관련 지식, 두 번째가 politics, socio-political analysis,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사학, history of global economics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사실 Intro to Development Studies라는 모듈도 있는데 이거는 이 세 개를 합한 거라서 일단 여기 안 적었고요.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에코노믹 애널리시스는 사실 정말 그냥 순수 이코노믹 그 자체예요. 이게 매크로랑 마이크로 에코노믹스도 배우고 그리고 3학년 올라가면은 에코노메트릭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에코노믹스 쪽으로 빠지는 학생들이 사실 과반수예요. 음,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소시오 폴리티컬 아나리시스인데 약간 필로소피 쪽 철학을 많이 배우는 그런 모듈이고요. 그래서 뭐 정치에 관련된 이론을 많이 낸 학자들, 뭐 로크라든지 홉스라든지 베버,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저희가 배워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세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체제나 국가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이거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소시오 폴리티컬 아나리시스의 지식이고요. 마지막은 경제사학이에요. 이제 경제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어떻게 미래에 다가올 경제 재난을 막을 수 있나, 이걸 배우는 게 경제사학 관련된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 큰 네모에다가 제가 적어 놓은 게 저희 교수님이 맨날 아주 자주 하시는 말이에요. 특히 첫 번째 수업 때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Problem solving through multidimensional analysis.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향해 접근을 하는 걸 배우는 곳이 우리 학과입니다. 아무래도 지식만이 대학교 전공의 다가 아니잖아요. 어떤 어빌리티, 능력을 얻는가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의 모든 전공, 대학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 해결 능력, 왜 이런 것을 대학에서 좀 배우는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이걸 많이 잊고 있지 않나. 음,
또 네. OIC에서 배울 때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프로블럼 솔빙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아무래도 OIC에서는 사실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 그렇죠. 오니까 모든 과목의 에세이 문제들이 다 다른 과목들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OIC에서 배웠던 그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OIC는 그 새학생이 다녔던 A레벨 학교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톱 레벨 A레벨 학교거든요. 거기에서 옥스브리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의대라든지 학생들에게 인터뷰, 자기소개서 준비하면서 프로블럼 솔빙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반페이지 볼까요?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는 총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lecture, 두 번째가 세미나, 그리고 세 번째는 책 읽기, 북 이렇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렉처는 정말 대단한 출신 교수님들이 와서 수업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라는 학과가 흔하지 않지만 석사 과정부터는 어느 정도 흔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학사의 아이디가 개설된 학교, 그중에서 제일 QS 랭킹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런 학교는 KCL이거든요. 그래서 학사를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고학력자분들이 다 KCL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로 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과분한 그리고 정말 탄탄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모듈당 주 2시간 수업을 듣고요. 총 4모듈 정도 한 학기에 들으니까 주에 8시간은 렉처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세미나인데 세미나도 전 되게 좋아해요. 킹스의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가 저는 세미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현직 연구원분들 아니면 PhD 스튜던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렉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저희를 토론을 시켜요. 학생들끼리.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A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쪽으로 와. B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쪽으로 와. 해서 이제 막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렉처에서 배웠던 지식, 그리고 좀 이따 설명드릴 책에서 쌓았던 지식들을 사용해서 열심히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논리에 오류가 생기면 이제 그 지도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개입을 해서 요건 요렇게 말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대화를 아무래도 그 지도하시는 분이랑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식 향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얘는 이제 한 모듈당 주 1회라서 총 4시간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은 북스인데 이제 책 읽는 게 저희 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교수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키츠라고 KCR 전용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로그인을 하면 이제 모듈 오버뷰랑 코스 스트럭처 그리고 렉처에서 썼던 PPT가 올라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무슨 책 읽어와 이렇게 링크가 달려 있어요. 그 밑에는 또 이 책을 읽을 땐 요렇게 읽어라 라는 인스트럭션도 같이 첨부돼 있고요.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을 대충 훑어본 후에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을 혼자서 잘 해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하루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읽는 속도가 빠르다면은 뭐 한 2시간 정도까지 단축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그 노트 테이킹을 좀 하면서 읽어야 되는 점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세미나에서 책 안 읽어오면 아무래도 토론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들 책을 읽어왔는데 나 혼자서만 근거가 부족하다. 이러면 토론이 안 되니까 꼭 읽으셔야 되는. 그래요. 아무튼 세미나가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준비를 하고, 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세미나, 제가 봤을 때 세미나는 약간 복습 개념이에요. 그 교수님들이 렉처를 하실 땐 그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세미나는 그 양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주인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도 입 밖으로 내면서 설명을 하면은 조금 더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미나는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게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다 너무 착하시고 그리고 그분 음.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이디를 하러 들어온 기특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어도 절대 구박하지 않아요. 아, 이거는 말이지, 이거야. 이러면서 잘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예요. 음. 엄숙한 분위기 절대 아니고, 지도자분들이랑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걸 잘 활용을 하려고 하면 내 생각도 있어야 되고 사실 또 리플렉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얻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왜 이런 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한국에서도 부모님하고 얘기한다든지 주위 사람들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습관을 갖는다든지 하면 충분히 좀 바로는 아니겠지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 혹시 맞아요. 밤새워서 공부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없으세요? 제 케임브리지 뭐 이런 친구들은 일주일에 평균 3번은 밤샌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아, 저희는 일반 텀타임이라고 해야 되나? 에세이 듀데이트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는 사실 밤을 샐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보시다시피 그 수업을 직접 전달받는 시간이 많지 않고 시간 관리만 잘하면 저는 충분하게 먹고 자고 그리고 여가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음. 내가 정말 집중해서 책 읽고 하면. 하지만 시험 기간 때는 저는 매일 밤을 새긴 네. 네. 근데 저는 밤새는 거 즐거워요. 여기 말고 좀 더 넘겼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읽는 책의 종류예요. 첫 번째 예시는 이제 기성 출판된 책들. 뭐 예를 들자면 총균세, Guns, Germs and Steel. 그리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그리고 Away the Ladder, 사다리 걷어차기. 뭐 요런 책들을 이제 교수님들이 떼와서요. 아무래도 대중들이 읽기 위해서 낸 책이다 보니까 꽤나 필체가 간결하고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게 쓰여진 그런 책들이에요. 하지만 배울 것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거 잘 보면서 노트 테이킹 하시면 예시 2보다 더 흡수하는 게 많은 그런 카테고리가 될 수 있고요. 예시 1이 좀 대중들을 겨냥해서 쓴 책들이 많다 보니까 디테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 2에서는 이제 디테일을 첨가한 그리고 뭐 method of research를 포함한 논문들 아니면 이제 뭐 마르크스나 홉스나 베버시가 쓰신 이 자본론, 리바이어던, 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뭐 이런 굉장히 필독서들 그리고 베이식이 되는 바이블 같은 책들도 많이 읽히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필체가 좀 만연체로 쓰여 있어서 처음 읽을 때는 힘들 수 있다. 그래도 적응이 되면은 어떠한 책도 술술 읽히니 얘는 약간 샌드백 달고 책 읽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이것들을 읽으시면서 이제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세미나에서 써야 되고, 그리고 시험에서, 그리고 또 에세이 쓸 때도 이 지식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잘 쓴 건 아니지만 제가 쓴 노트를 하나 첨부를 했거든요. 좀 글씨체가 조금 더러운데 이건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노트 테이킹 할 때 책을 보고 노트 테이킹을 하진 않아요. 음. 주변에 보면 책 펼쳐놓고 이렇게 노트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베끼기에 급급한 그런 경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책을 일단 끝까지 다 정독한 다음에, 그 포인트들을 뽑아와서 그것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써놓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저자한테 저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further question for helps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 여러 개 써놓고 세미나 하시는 분한테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다가 이런 질문이 생겼는데 이거는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막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 전 그 답을 듣고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아, 얘는 이것 때문에 이런 거다. 이렇게 적으면은 책 이름을 봐도 아, 얘는 이런 내용이었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핵심 내용이었지. 이게 바로바로 생각이 나서 저는 이런 식의 노트 테이킹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세미나 하는데 전혀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의견 얘기 안 하고 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아, 있어요. 있긴 한데 사실 크게 터치는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세미나가 내가 능동적으로 이거를 잡아채야겠다.
내가 여기서 많은 것을 얻어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 학생들을 닥달해서 발언을 시키진 않아요. 세미나 리더분들이. 내가 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끌어주실 뿐이에요. 분위기는 좀 그래도 낫네요. 그래서 음. 좀 이걸 좀 즐기고 재밌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세미나가 즐거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를 졸업하면 뭘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생소한 학과라 그런가. 그래서 소개를 몇 개 해드리자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 에코노믹스예요. 경제 관련된 쪽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요. 인베스트먼트 뱅크, 컨설턴트, 그리고 뭐 PB나 IB 이쪽으로 자주 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졸업한 선배 중 한 분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지금 IB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한 분은 PwC에서 컨설턴트로 지금 취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경제 관련된 진로를 많이 택하고요. 또 로로 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게 저희 과가 꽤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다른 디파트멘트에서 과목을 빌려와서 그걸 저희가 수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뭐 비즈니스 모듈을 수강할 수도 있고 뭐 매니지먼트의 것을 수강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듈 중에 로 관련된 학과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뽑아와서 로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짜리 변호사 시험을 보고 변호사, 솔리시터가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소시오 폴리티컬 애널리시스의 티칭 구조가 로스쿨에서 배우는 그런 티칭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증언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로로 빠지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적당히 밸런스해서 모듈을 들었을 경우에 가시는, 그 패스인데요. 뭐 포스트 그래듀에이트해서 뭐 교수나 아니면은 뭐 리서치 어소시에이트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정부기관에 취업해서 폴리시를 검토하는 직업을 가지기도 하고 또 뭐 유엔에서 일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WTO 뭐 이런 쪽 그리고 인류학자가 된 선배님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지오그래피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과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과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선학생을 지금 가고 싶은 방향이 있으세요? 아, 네, 저는 로 생각하고 있어요. 킹스 칼리지 로는 톱5 로니까 굉장히 좀 좋은 그죠? 모듈에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아, 드네요. 예. 지금 그쵸. 근데 이게 약간 매년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디파트먼트랑 안 하기로 했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유의를 해서 돼요. 운이 좋으면 정말 좋은 과의 모듈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여타 다른 대학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선 자소서를 잘 쓰고요. 근데 자소서가 내년부터 evaluate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그래도 이제 그 퀘스천 위주로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크게 뭐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경제학이나 도시개발 아니면은 뭐 빈부격차에 관심이 있다. 요렇게 적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책을 많이 읽히다 보니까 얘가 자발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A레벨 과목은 매스, 이콘, 지오 이런 식으로 문과 과목 위주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수학은 3학년 때 에코노메트릭스 아니면 크게 쓸 일이 많이는 없기 때문에 푸드매스까지는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레이드는 언제든지 최대한 높게 받는 게 좋아요. 최소 2A A나 A A는 받아야지 좀 안정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퍼는 AAA로 오기 때문에 크게 막 빡센 조건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지? 내년부터 자기소개서 좀 바뀌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네. 다른 것은 뭐, 동기부여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 다음에 또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러니까 좀 다 비슷하거든요. 물론, extenual circumstance 해가지고, 약간 참조할 수 있는 상황, 좀, 뭐랄까, 여러 가지 교육을 받지 못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 그런 상황을 음, 좀 감안할 수 있는, 장애인이다. 이런 상황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준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프레퍼드 러닝 스타일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 자기소개서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근데 많이 지금 다르진 않네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 거기에 독서라든지 왜 이런 것들을 좀 넣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다음에 지금의 자기소개서는 열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넣고 저, 저런 것도 넣고 왜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분산되다 보니까 질문 형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 공부하고 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바뀌는 건 결과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지금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개발하게 대한 어떤 열정을 표현해 주느냐, 그것도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로 증명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변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사실 그 개발학 관련돼서 자소서를 쓰는 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과는 경제 성장 음, 쪽으로 쓰면 웬만해서는 다 패스이기 때문에 네, 음, 경제 성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발학은 아무래도 A레벨을 수강하는 시점에서는 크게 막 접하기 힘든 분야다 보니까 경제 성장에 관심이 이렇게 하면 개발하기면 사실은 경제 성장, 이렇게 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좋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네, 이제 런던 생활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런던은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모여있는 되게 활발한 도시예요. 정말 좁은 곳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다 보니까 되게 활발하고 사람도 엄청 많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탑 클래스 대학들이 런던에 많이 모여 있어요. UCL이라든가 LSE라든가 아니면은 뭐 퀸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온 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다 보니까 되게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잘 찾아오죠. 또 런던에 굉장히 유명한 파이낸스 firm 이런 곳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 마주치는 분이 어쩌면 뭐 JP 모건의 시니어 다이렉터 이런 경우가 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있죠. 실제로 제 친구가 펍에서 어떤 사람이랑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어떤 투자은행의 시니어 다이렉터였나? 그런 식으로 인연을 찾게 되어서 여름에 인턴을 하게 되었다라는 스토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잘 찾아오는 곳이 런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단점인데 숙박비, 그러니까 집세랑 물가가 정말 비싸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숙소는 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외식은 최대한 자제. 외식 딜리버로 최대한 자제하고 밥을 해 먹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은 돈이 정말 많이 나가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프라이빗 어코모데이션 있죠. 뭐 얼바네스트라든지 뭐 그런 식의 기숙사들이 시설은 되게 좋아요. 근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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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집을 구해서 뭐 월세, 주세로 사는 거를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이게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지금 당장 런던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못 구했다. 그래도 저는 프리미엄 인에서 한 일주 정도 숙박하면서 집 찾아보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보안이 신경 쓰인다 하면은 그런 사설 기숙사 저는 추천드려요. 너무 비싸서 문제. 그 다음은 이제 장점인데 교통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지하철이 정말 구석구석 다니고 그리고 역 간의 거리도 꽤나 가까워서 웬만해서는 지하철로 갈 수 있고 또 버스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버스가 다니고 배차 경력도 그렇게까지 길진 않아서 교통이 꽤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되게 비싸죠. 특히 튜브 같은 경우에는 편도 5.1파운드 정도 하거든요. 존 1에서 존 1 가는 거는. 한국 돈으로 한 4천 원 되니까 꽤 비싼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좀 잘못하면 이게 편도 6파운드까지 올라가요. 한 만 원 정도. 그래서 짧은 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everything is within walking distance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걸어 다니는 게 좋다.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걷기 많이 추천드리고 그리고 도시 자체가 되게 예뻐요. 템즈강 근처를 산책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런던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도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 런던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앉아서 보면, 이렇게 비싼데 왜 가? 라고 얘기하지만 또 영국의 다른 도시를 방문하고 학생도 만나고 딱 런던에 오잖아요. 물가 뭐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딱 오면
아, 이래서 사람들이 런던을 가는구나. 진짜 음, 되게 발달된 도시니까. 모든 게 다 필요한 그쵸? 건 바로 다 옆에 있잖아요. 맞아요. 다 너무 가까워요. 한인샵도 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얘기하면서 어, 대화 시간이 쑥 갔던 그런 느낌이고, 책 한 권 읽었다는 느낌도 되네요. 아, 정말요? 너무 좋네요. 그래요. 혹시 여기 질문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학교 들어가서 과제나 리포트 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캐시엘이 유독 플레이저리즘에 민감하더라고요. 한 그런, 번 걸리면 정학이었나? 뭐 그렇고 두 번 걸리면 바로 퇴학이에요. 근데 음, 플레이저리즘이라는 게 표절이라는 게 의도하고 표절을 하면 당연히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의도치 않은 표절이 가끔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굉장히 관용구처럼 쓰이는 걸 썼는데 근데 이게 플레이저리즘 체크를 돌렸더니 플레이저리즘이래요. 이러면 바로 심의위원이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제 제출하기 전에 플레이저리즘 체크를 싹 돌리고 그리고 다 뜯어 고치는 게 적응이 안 돼서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뭐를 레퍼런스 해야 되고 뭐를 레퍼런스 하면 안 되는지 그거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조금 헷갈리는데 그럴 때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다 레퍼런스 해라. 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 없다. 그래서 꼼꼼하게 모든 거를 APA 스타일로 레퍼런스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비블리오그래피 만드는 거랑. 혹시 에세이를 쓰는데 요즘에 챗 GPT를 많이 쓰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쓰면은 걸려요. 이게 AI 생성된 텍스트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로 모든 걸 다 쓰는 거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 또 저희는 지식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챗GPT가 아무래도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얘가 아는 내용이랑 제가 아는 내용이랑 좀 다를 거고. 그래서 걔를 써봤자 한 40점 이상으로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쓰는 게 좋아요. 음. 하지만 이럴 때는 써도 돼요. 문장을 쓰고 싶은데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래머 헷갈린다. 그래서 그 에세이 자체를 걔한테 보내고 나 이거 그래머 오류나 스펠링 오류 잡아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좀 더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학년 잘 마치시길 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